사례가 무척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섹션 5 메이어 비트리스 아규먼트인데, 오늘까지는 제가 굉장히 진도를 천천히 진행할 예정이라 앞 절반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여기 같은 방에 계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스펙트럴 시퀀스까지 좀 최대한 빨리 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면 스무스 매니폴드에 오픈셋 이제 2개로 덮는 커버링을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시퀀스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호몰로지 넷으로부터 내용을 빌려와서 코체인 컴플렉스들의 쇼드 이그렉 시퀀스, 이 부분을 이제 마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라고 불렀는데, 이 시퀀스로부터 이제 코호몰로지 그룹으로 이루어진 긴 이그렉 시퀀스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마이어 비트리스 시퀀스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예시를 제가 들었을 때 S1을 아주 단순한 예시를 계산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프랭카레 렘마라는 이름의 절에서 드랑코호몰로지가 호모토피 인베리언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을 하고 나서 이런 예시도 이제 조금은 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시도 계산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을 채운 거를 이제 이름을 U, 아래쪽을 채운 거를 V라고 이름을 지으면 스피어에서 교집합이 이런 띠 모양으로 나타날 테고, 이 원기둥 모양은 세임 호모토피 타입으로 S1이랑 똑같으니까 S1 드랑코호몰로지를 결과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부분은 이제 R2랑 디피오모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2 예시의 경우에 이제 Q를 2로 놓은 경우에 시퀀스의 이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제 H2가 나오는데 U랑 V가 둘 다 R2랑 디피오모픽한 부분이니까 제로 그룹이 될 테고, 여기 맨 왼쪽은 이제 S1이랑 세임 호모토피 타입이라고 했으니까 퍼스트 코호몰로지 그룹이 R.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가운데가 R인 거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컨드 코호몰로지 그룹에 대해서 이제 R이 나온 결과, 이렇게 계산을 하는 도구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시퀀스가 마이어 비트리스 시퀀스였어. 그래서 우리가 코호몰로지를 계산하고 싶은 그 다형체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한 모양을 지닌 부분 집합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부분 공간들의 코호몰로지 그룹과 우리가 코호몰로지를 구하고 싶은 원래 다형체 코호몰로지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런 아주 좋은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디퍼런셜 폼 및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고 이제 같은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큰 차이점이 그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그려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클루전 맵이 이렇게 있을 때 뭐 U나 V나 U 인터섹션 V에서 M으로 가는 이 인클루전 맵을 이제 제시하고 이랬을 때, 그래서 인클루전을 통해서 더 큰 부분으로 폼을 이렇게 밀어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쪽에서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폼은 풀백이 자연스러운 이동 방향이기 때문이지만, 컴팩트 서포트를 가진 폼에 대해서는 이제 인클루전 맵을 통해서 앞으로 미는 푸시포워드하는 방향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제 반대로 이루어지는 시퀀스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왜 푸시하는 것이 아래쪽에서는 되고 위쪽에서는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보면,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렇게 실직선 모양으로 존재를 하는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분 U가 있고 이렇게 V가 있어서 두 부분을 덮이게 되면은, 만약에
컴팩 서포트를 가지지 않는 폼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V에서 존재하는 폼이 이런 식으로 값이 존재를 하다가 전체 M으로 얘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값이 뚝 끊겨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스무스니스가 이제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컴팩 서포트를 가지는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U랑 V가 있을 때 컴팩 서포트를 가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을 생각해 보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죠. 컴팩 서포트를 갖는 경우에는 그래서 더 큰 공간 쪽으로 밀어 넣어주더라도 이렇게 함수값이 제로로 이제 스무스하게 연장된다는 의미에서 스무스니스를 깨지 않고 디퍼런셜 폼으로 여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미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그 포멀한 용어로 이 펑터가 위에서는 컨트라 베리언트, 아래쪽에서는 코베리언트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마이어 벡터의 시퀀스와 이제 두 펑터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마이어 벡터의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결과를 활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더 활용을 해서 다양체 M의 코호몰로지 그룹을 조금 더 작은, 그러면서도 모양이 굉장히 더 단순해서 계산하기 더 쉬운 그런 코호몰로지 그룹들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시퀀스를 활용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연관을 짓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어비트레스 시퀀스를 사용할 때 부분 집합들은 이제 계산이 감당이 될 만큼 예쁘면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마이어비트레스 아규먼트는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예쁜 부분 집합들로 이제 분해를 할 예정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위에 마이어비트레스 시퀀스를 활용함과 더해서 이제 굿 커버라고 하는 개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예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극대화해서 구현을 하는데, 즉 각 다양체에 대해서 이제 굿 커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좀 많이 의존을 하는 내용들이 될 예정이고, 그 추가로 호몰로지컬 알지브라로부터 오는 추가적인 사실, 예를 들면 5렘마 같은 것이 등의 이제 대수적인 사실들, 5렘마 같은 거는 뭐 오늘이 앞 절반이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 섹션 5의 목표는 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리들을 얻어나가는 과정, 이걸 이제 소개하면서 정리들 자체도 뭐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이어비트리스의 위력을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목표가 되겠고 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이제 굿 커버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인차원 다양체에 오픈 커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임의의 그 공집합이 아니게 되도록 조직된, 그러니까 오픈 커버로부터 유한계 원소를 꺼내서, 그래서 알파 0부터 알파 p까지의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p 플러스 1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연수 p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p 플러스 1개를 주어진 오픈 커버에서 가져와서 교집합을 했을 때 이제 항상 Rn과 미분 동형이 된다고 하는 좋은 성질을 가진 커버를 우리가 굿 커버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은 모양이 될 예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체 M을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진 커버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오픈 커버의 원소를 이제 하나씩 세가면서 M을 이제 늘려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어비트리스 시퀀스를 이용해서 이 굿 커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마이어비토리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U랑 V를 가지고서 U와 V의 합집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이제 이 굿 커버의 원소를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이제 귀납적으로 인덕티브하게 이제 늘려나가는 방식이 이제 마이어비트리스 아규먼트의 주요 그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굿 커버의 예시를 좀 소개를 해보죠. 가장 간단한 것부터. 네, S1이 다양치로 주어져 있는 S1 이제 알트 평면의 단위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S1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이런 V랑 이런 V에 이제 두 개로 덮인 걸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인터섹션이 이렇게 두 자리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U 인터섹션 V는 RN과 디퓨어몰픽하다는 이 성질을 만족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두 조각이니까요. 두 조각인 경우는 이 경우에 이제 U 인터섹션 V의 경우는 제로스 코호몰로지가 R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제 공간의 컴포넌트 S를 세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 이제 제로스 코호몰로지였죠. 그래서 그 커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좀 더 잘게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S1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삼각을 120도보다 살짝 더 많이 커버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세 부분에서 겹치는 커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 부분에서 겹친다기보다는 이렇게 세 개로 커버를 만들면 인터섹션이 생각할 수 있는 각 케이스는 그냥 엘리먼트들이 하나씩인 경우는 당연히 지금 R1과 동형이 모양을 이루고 있고, 두 개씩 인터섹션 하는 경우는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라서 기본적인 인터벌의 모양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R1과 미분 동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세 개가 한 번에 만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은 애들만 생각을 하는 경우니까 논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케이스가 되어서 굿 커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서클을 세 개로 덮는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발전을 좀 더 시켜보고자 하면은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M이 스피어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위에서 덮고 아래에서 덮어서 스피어를 채우는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는 그 인터섹션이 이런 식으로 원기둥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R2랑 디피어몰픽한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얘는 퍼스트 코어몰로지가 있는 애고 R2는 프랭카르 렘마이에서 퍼스트 코어몰로지는 없는 애고, 그래서 두 공간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덮으면 안 된다. 어떻게 덮는 방식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정사면체를 내접을 시켜보죠. 스피어에. 그러면은 정사면체를 내접을 시켜보면 4개의 꼭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4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적당히 키워나가서 적당히 요 4 꼭지점을 중심으로 볼을 키워나가서 스피어를 딱 덮을 수 있을 적당한 만큼만 반지름을 키워주면 이 4개로 덮는 방식이 그 커버를 이루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 SN을 N 플러스 2개 그 패치로 덮는 굿 커버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S1을 여러 번 곱한 것을 이제 우리가 트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퍼스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위에 지금 써 있는 대로 S1이 그 원소 3개짜리 굿커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굿커버를 그래서 페어로 만들어 가지고 원소 9개로 이루어진 굿커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할 수 있을까? 그림이 잘 그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네, 뭐 알아보기 쉽게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디어는 네,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가진 게 이제 굿 커버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될 사실이 이제 every manifold has a good cover. 그래서 모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이게 되면은 그래서 컴팩트 매니폴드 경우는 파이나이트 굿 커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어렵지 않게 바로 얻어지겠죠. 그래서 임의의 다양체에 대해서 굿 커버의 존재성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사실인데 증명을 좀 살펴보기로 하면 리마니아 매트릭을 M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주자. 그러면은 이제 리만 기하가 되는 셈인데요. 그러면은 각 점 P에 대해서 그 지오데시컬리 컨벡스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아주 성질이 좋은 근방을 각 점에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질이 좋은 컨벡스 네이버후드는 그 자체로 Rn과 DP형으로 픽하고 그리고 임의의 두 컨벡스 네이버후드를 교집합했을 때 다시 컨벡스 네이버후드가 되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지오데시컬리 컨벡스 네이버후드들로 이루어진 오픈 커버를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 점 P마다 그것을 포함하는 네이버후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오픈 커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자체가 Rn과 DP형을 픽하고 그것들을 교집합해도 컨벡스 네이버후드가 되니까 Rn과 DP형을 픽하니까 굿 커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도트2 교재에도 딱 이렇게 논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큰 사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트릭의 존재성, 다양체 M이 항상 리마니안 매트릭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식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아니면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이 지오데시컬리 컨벡스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이 근방의 존재성 이 두 가지에 강하게 의존을 한 채로 짧게 끝나고 있는 증명인데 그래서 일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하나는 이제 매트릭의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으면 거기에 리마니안 매트릭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한다. 어떻게 하느냐?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M의 미분 가능 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 패치를 붙일 수 있는 방법들의 이제 모임인데 그러면은 이게 곧 다양체상의 오픈 커버를 의미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커버의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UN이 그러니까 U 알파들이 그 우리 리마니안 그 스트럭처를 부여받을 다양체의 차원을 N이라고 하면 이제 요 근방들이 RN의 오픈 서브셋들이 되고 거기서 출발하는 이제 매개어 함수들이니까 그래서 다양체 안에서의 이미지들의 합집합이 이제 오픈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 오브 유니티, 로, 알파,
서브오디네이트, 이 오픈 커버, 얘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각 U 알파에서 뭐 RNA 부분 집합으로서 가지는 스탠다드 매트릭을 생각을 한 다음에 다양치 쪽으로, 그러니까 맵이 요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매트릭을 풀백을, 아니 푸시포워드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맞나? 네, 푸시포워드, 그러니까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걸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이제 스무스 센스로 잡히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매트릭이 된다. 이제 얘가 리마니아 매트릭의 정리를 정말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체크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니면은 뭐 조금 거창한 방식이긴 한데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M을 그 충분히 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디피오모픽하게 인베딩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피트니 인베딩 디오렘인데, 얘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RNA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는 매트릭을 주면 끝이죠. 근데 이거를 뭐 엄격한 의미의 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위트니 인베딩을 알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가지고 매트릭의 존재를 보였다면, 그 다음에 매트릭을 하나 골라서 매트릭을 부여하면은 우리가 그 상태를 이제 리만 다양체라고 부르는데, 리만 다양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주데시컬리 컨벡스 네이버드의 존재에 그 의존을 했는데, 일단 뭔지부터 살펴보면, 일단 정의가 세 부분으로 제가 쪼개놨는데, 먼저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 다양체가 된 다양체가 이렇게 있고,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시각화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정의된 대상이지만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TPM의 원점을 이제 다양체의 점 P랑 일치시켜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럼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근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M으로 가는 어떤 사상인데, 이제 GODC 감마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GODC의 그 정의역 파라미터가 제로일 때 그 점 P에 있고, 그리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 직관적으로는 속도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 V라고 하는 벡터가 될 때, 이 정보를 딱 따르는 그 지오드식이 유일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오드식의 초기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만 다양체에서 어떤 점에 서서 한 방향을 향해서 직진하는 궤적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지오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수적인 덧셈과 상수곱을 이용해서 기술하는 그 리터럴리 직선은 아니더라도 직진 경로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 이제 국소적으로나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GOD식이죠. 그래서 그 GOD식을 따라서 1만큼 간 점에다가 떨궈 놓는 것이 이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붙었냐 하면은 이제 컴팩트 리그룹의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좀 매트릭스로 원소들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그룹에서는 익스포넨셜 맵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급수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컴팩트 리그룹의 경우는 이제 바이 인베리언트 매트릭이라고 하는 좀 스탠다드한 형태의 그런 측도이자 매트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이 지오데식으로 경로를 가게 만드는 것과 리알지브라에서의 매트릭스를 뽑아서 무한급수에 대입하는 것이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주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이제 리만 다양체의 경우에 이제 지오드식을 통해서 정의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뭐 보면은 뭐 전피에서 TPM의 원소인 저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오드식은 뭐 직관적으로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출발하는 경로이자 이제 길이가 그 벡터와 같아지도록 그려지는 곡선의 도달점.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그 지오드식의 감마 제로고 여기가 뭐 감마 1이 되고 이런 맵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좌표계를 잡아서 기술하면은 이렇게 생긴 그 디파이닝 이퀘이션을 가지는 게 지오드식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세컨드 오더 ODE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정리가 적용하겠는지를 알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성질이 좋은 개수 함수들을 가진 이 세컨드 오더 ODE의 경우는 어떤 기준점을 딱 잡고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주면 그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멀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익스포넨셜 맵이 아까 이제 어떤 TPM의 적당한 원점의 근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 TPM 전체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뭐 이런 예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R2에서 어떤 점이 하나가 빠진 상황을 생각을 해볼까요? 스탠다드 메트릭을 가진 R2에서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가 P고 여기가 뭐 출발점 Q라고 해볼게요. 출발점 Q에서 이쪽 방향을 가진 GOD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한히 연장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이제 정의가 끊기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TPM의 그 전체로 생각을 할 수는 없고 뭐 적당한 원점을 포함한 오픈 네이버후드를 이제 U라고 해보자. 그게 이제 M으로 갈 때 이 익스포넨셜 맵이 출발점과 그러니까 출발하는 집합과 도착하는 집합 사이에 이제 동형이 될 때, 그러니까 특히 1대1 대응이 되어주는 상황일 때 이를 점 P에서의 그 지오데시컬리라는 말을 명시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줄여서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노멀 코디네이트라 하고 그것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M에서의 이 부분 집합을 P에서의 노멀 네이버드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성질, 가우스 렘마라고 하는 장한 티오렘인데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되는 다소 복잡한 정리지만 이제 어떤 직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점 P에서 지오드식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 그 익스포넨셜 맵에다가 이 벡터를 테이프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변화율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방향으로 더 가볼까? 그래서 이게 V에서 V 플러스 W를 대입하는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근데 원래 V가 향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더 진행을 시켜주게 되면 그냥 진행합니다. 똑같은 길이로요. W F 벡터의 노음이 가지는 거랑 똑같은 길이만큼 더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양쪽이 0이 되는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면 W가 이렇게 생겨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의 P를 중심으로 하는 서클을 그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서 생각하는 경우 저 벡터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익스포넨셜 맵으로 요 커브를 보내보면 상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런 궤적을 익스포넨셜 맵으로 타고 보내요. 뭐 요런 경로들을 이렇게 뿌리는 셈이 되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저 벡터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진행 방향과 요 벡터가 수직일 때 그 익스포넨셜 v, 그러니까 pv라고 하는 점의 적 벡터에서도 이 두 개는 이제 수직이 되더라라고 하는 요 띠오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의 직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오데식 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점 P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PM에서 이런 식으로 반지름 얼마 이하인 공을 잡아서 이미지를 보낸 것을 그럼 다양체 상에서 약간 이렇게 북극점을 포함한 어떤, 예를 들면 위도가 90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뭐 이렇게 90까지 가는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때 이 지오데식 볼의 경계, 보통 이제 지오데식 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는 어떤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이 경계에 해당하는 서클을 이제 항상 수직으로 관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오데식에 뻗어나가면. 이게 요 lem마가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직관인데, 물론 이 상황은 이 볼의 반지름이 충분히 작을 때. 그래서 지오드식과 익스포넨셜 맥과 그리고 노멀 네이버후드 그리고 지오드식 볼에 대한 개념들이 주는 직관은 이렇게 지오드식 볼을 잡았을 때 지오드식이 그것을 이제 피해서 출발해 갖고 뻗어 나가면서 관통하는 과정이 이제 항상 수직하게 나간다. 네, 이런 좋은 성질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제 가우스 렘마.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컨벡스 네이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 집합 W인데, 거기에 속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그것의 노멀 네이버후드가 되어주는 이런 좋은 성질을 가지는 W를 지오드시컬리 컨벡스 네이버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굿 커버가 임의의 다양체에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정리 증명 내용이 지금 그것의 존재성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곳의 존재성을 정말로 증명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를 소개하진 않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스텝이 요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증명 과정에서 중요한 스텝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클리드 기하 공리라고 하나요? 임의의 두 점을 찍으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존재하고 유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좋은 선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두 점을 잇는 지오드식이 항상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 지오드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성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집합이 노멀 네이버후드고, 충분히 작게 잡았을 때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멀 네이버후드의 정의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 스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신이 Rn과 diffu용으로 픽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두 개도 컨벡스 네이버후드가 다시 된다 라고 하는 두 사실은 정의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따로 넘버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과정에 등장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굿 커버가 임의의 다양체에 대해서
존재하게 되고, 특히 컴팩트 네이버, 그 컴팩트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굿커버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어 베이토리스 아규먼트를 가지고 이제 좋은 사실들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이제 드랑코호몰로지가 차원이 무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션으로 쓰면 m이 다양체 m이 파이나이트 굿커버를 가지면 이 드랑코호몰로지 벡터 스페이스죠. 여기를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모든 디멘션의 그 코호몰로지 그룹을 이제 다이렉트성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되는데 유한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살펴보면 다양체의 굿커버의 크기를 이제 뭐 P라고 쓰겠습니다. 이 P에 대한 기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체의 굿커버의 그 원소에 해당하는 오픈 세트를 이제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논증, 아규먼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기납법이니까 P가 1인 케이스부터 다루면 포엔카르 렘마가 결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P가 1이라는 얘기는 굿커버의 모든 엘리먼트는 그 자체로 Rn과 diff용을 픽해야 되는데 딱 그런 원소 하나로 다양체 전체가 덮여 있다는 얘기는 다양체가 Rn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Rn과 diff용을 픽하니까 우리가 포엔카르 렘마에 의해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1차원짜리 공간은 제로스 코호몰로지가 되죠. 그래서 네, 이 m은 다양체 차원을 이제 n이라고 했을 때 같은 n이고 물론. 그래서 기납법이 p equal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기납법 가정을 이제 p일 때를 가정하고 p 플러스 1일 때를 이제 보이는 형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크기가 p 이하인 1부터 해가지고 p까지 개수 가지는 굿 커버를 갖는 모든 다양체의 코호몰로지 그룹이 유한 차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납법 가정이 조금 크죠. 요걸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굿 커버가 지금 0부터 P까지니까 P 플러스 1개의 원소를 이루어진 굿 커버를 갖는 M에 대해서 이제 코호몰로지 그룹이 유한 차원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셋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원소 하나를 유니온에 안 낀 상태죠. 그러니까 P짜리 굿커버로 덮입니다. 그리고 오픈 서브셋이니까 그 자체로 차원이 원래 다양체랑 똑같은 다양체입니다. 그러니까 Rn의 오픈 서브셋은 n차원 다양체고 n차원 다양체의 오픈 서브셋도 n차원 다양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양체다. 그리고 크기 P짜리 굿커버를 가진 다양체다. 그래서 기납법 과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알죠. 그리고 아래쪽 집합은 그 유니온 대신에 인터섹션을 해가지고 P번째 원소를 포함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유니온 하기 전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인터섹션을 먼저 하고 쫙 유니온을 해준 거랑 결과가 같으니까 여기는 다음과 같은 굿 커버로 덮이게 되겠죠. 여기도 원소가 지금 제로부터 해가지고 P-1까지니까 원소가 P개예요. 그리고 굿 커버의 정의가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개의 인터섹션인데 우리는 굿 커버에서 모든 이제 인터섹션이 다시 Rn과 diff용을 하게 된다는 좋은 성질을 이제 가졌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교집합을 하는 과정에서 공집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계라기보다는 at most 피계, 최대 피계까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P 이하라는 형태로 기납법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집합의 코호몰로지 그룹은 유한 차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이어비토리스 시퀀스,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활용을 해야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두 부분 집합이 요거랑 요걸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 두 집합에 인터섹션이 들어가 있는 그 코호몰로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니온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유니온을 해주게 되면 다형체 전체니까 그 부분을 짧게 이렇게 M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의 코호몰로지 그룹의 디렉션이 있는 부분. 그래서 요 파트, 롱 시퀀스의 요 일부 파트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 롱 이젝 시퀀스니까 이제 요 가운데 지점에서 그 커널의 이미지랑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널 오브 R이 이미지 오브 D 스타라는 맵의 그 이미지랑 이제 같을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 시퀀스가 이그젝트하다는 성질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있는 코호몰로지 벡터 공간이 일단 R이라고 하는 맵의 커널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커널이 아닌 파트는 이미지랑 동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랑 아이소모르픽한 벡터 공간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커널 R이 이미지 오브 D 스타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 오브 D 스타는 당연히 D 스타의 정의역의 차원보다 클 수 없고, 이미지 오브 R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는 맵의 공역보다 당연히 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한차원, 그리고 여기도 유한차원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유한차원인 거를 알게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뭐 간단하게 아니다. 네. 이렇게 유한차원인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커버의 크기에 대한 그 인덕션으로 이렇게 증명이 이루어지면서 마이어비토리스 시퀀스 자체는 이제 어떤 집합을 U랑 V라고 하는 두 모양의 예쁜 서브셋으로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커버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을 기납법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 이게 마이어비토리스 아르규먼트를 뼈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방법을 거쳐서, 물론 컴팩트 코호몰로지에 대해서는 뭐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아르규먼트의 큰 틀의 변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정확히 반복을 해주시면 컴팩트 코호몰로지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대담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나중에 진도가 더 나가게 되면은 파이나이트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일단은 파이나이트 국커버가 있는 경우에 이제 기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푸엔칼의 듀얼리티 on an oriented neighborhood 이 정리인데, 일단 페어링의 정의로 보트2가 이 소절의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벡터 공간과 W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이제 텐서 프로덕트로 정의역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뭐 텐서 프로덕트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리니어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페어링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 넌 디제너레이트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모든 W에 대해서 이 페어를 0으로 만드는 V가 있다면 그 V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라는 성질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리니어 폼을 정의함으로써 이제 페어링이 주어져 페어링을 이제 자유롭게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페어링을 아마 다루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페어링의 예시는 이런 게 있겠죠. 위에서 W를 V의 듀얼 스페이스로 잡으면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랑 원래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만나면 대입이라는 이벨리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칼라를 얻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페어링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생각을 하고 싶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 페어링의 넌 디제너러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질이 이제 V를 이제 이 페어링의 한쪽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나머지 한쪽에 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그러면은 W의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스칼라가 된다는 뜻이니까 요렇게 쓴 형태를 이제 W 스타의 원소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에서 정의된 리니어 펑셔널로. 그래서 V에서 W 스타로 가는 요 맵이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예시가 있죠. 다양체 M이 이런 매트릭 하에서 이제 리만 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고 F는 그 이에서 정의된 스무스 리얼 밸류드 펑션이고 다양체 한 점 P가 있을 때 그래서 미분가능 구조 그러니까 스무스 스트럭처만 있어도 그것의 디퍼런셜이 뭔지는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디퍼런셜 원폼의 형태로 정의가 되는 거고 첫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에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벡터는 매트릭이 있을 때 정의가 되는 개념이죠.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함수가 빨리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할 만큼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개념의 캐릭터라이즈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기와 이제 방향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트릭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구나. 이 개념에 필요한 구조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내적을 이용한 그 이제 페어링이 원래 TPM과 이제 T 스타 PM, 그러니까 TPM의 듀얼 스페이스 사이에 이제 아이소모피즘을 제공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대응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면서 정의가 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고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 같아요. 그리고 또 요 이제 대응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이런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M의 탄젠트 번들하고 그 코탄젠트 번들이 그 디피오르틱한데 이 사실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를 생각하면은 이제 요 대응을 점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글로벌한 센스에서 생각해주면 큰 의미의 대응이 만들어져서 디피오모피즘이 있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양체 M에 매트릭을 하나 이제 도입을 한 다음에 이 대응을 거쳐서 디피오모피즘을 얻는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페어링이 굉장히 선형대수학 시간에 뭐 듀얼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하고 하면서부터 등장했고 그 이후로도 그레디언트 벡터 이런 것들 하면서 다양하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등장을 해왔는데 오늘은 적분
자연스러운 페어링을 제공을 해줍니다. 어떻게 제공을 해주느냐? 그래서 다양체 M의 디퍼런셜 Q 폼하고 N-Q 폼을 웨지 프로덕트를 웨지 프로덕트인데 제가 잘못 썼군요. 네, 웨지입니다. 웨지 프로덕트를 해주면 이만큼이 N 폼이 되죠. 그래서 다양체 차원이랑 이제 디그리가 똑같아지는 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적분이 정의가 돼야 될 텐데, 네. 다양체가 컴팩트거나 아니면 컴팩트 서포트여야지 이제 정의가 잘 될 테니까. 물론 네, 오리엔티드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겠죠. M이 오리엔티드. 그래서 여기 한쪽에다가 컴팩트 코어몰로지란 제한을 붙여주면 웨지 프로덕트를 했을 때 이만큼의 폼이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분이 잘 정의가 되고, 근데 여기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다소 복잡하게 쓴 거는 일반적인 텐서 프로덕트의 원소가 두 벡터 스페이스의 텐서 프로덕트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원소를 뽑아놓은 것에 이렇게 형식적인 곱 표시를 한 것에 유한합으로 표현이 되니까인데,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뽑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분, 웨지 프로덕트를 해서 적분시키는 사상을 우리가 페어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5절뿐만 아니라 포트 2 책 앞으로 나가면서 등장하게 될 자연스러운 페어링. 그래서 이제 그 프랭칼의 듀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형태로 주장이 되는데, M이 오리엔터블이고 파이나이트 굿 커버를 가진다는 좋은 가정을 지금 단계에서는 사용을 한 채로 클레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에 해당하는 페어링이 넌 디제너러시를 가진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한쪽에 오른쪽에 이제 스타를 붙인 것에 해당하는 것과 왼쪽이 동형이다. 이게 파트 2 5절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푸엔카르 렘마의 푸엔카르의 듀얼리티의 한 형태입니다. 클레임을 증명하는 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될 텐데, 렘마 5.6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마이어비트레스 시퀀스, 하나는 드럼 코호몰로지에 관한, 하나는 컴팩트 코호몰로지에 관한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쓰게 되면, 하나는 코호몰로지가 컨트라 베리언트 펑터고 하나는 코베리언트 펑터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듀얼리티를 생각하는 상황에 와서는 굉장히 적합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텐서 곱을 여기 위에서 페어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적분이 두 코호몰로지 그룹을 텐서 프로덕트 한 거. 근데 한쪽은 Q고 한쪽은 N-Q를 디그리로 가져서 웨지 프로덕트를 했을 때 딱 다양체의 차원인 N이랑 같아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Q, N-Q라면 이제 쭉 가서 이제 드람 코호몰로지의 디그리가 하나 올라갈 때 컴팩트 코호몰로지는 하나가 떨어지게 돼서 여전히 N이 맞아지고,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를 쭉 해서 요만큼의 공간에서 R로 가는, 요만큼의 공간에서 R로 가는. 이제 적분은 물론 적분 영역이 여기랑 같아져야 되겠죠. UV로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여기는 더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렘마 5.6의 주장은 이렇게 페어가 돼서 다이어그램을 이루는데,
사인드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지금 커뮤터티비티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원소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만나는 과정을 생각을 하면 아래 것이 D 로어스타를 적용을 받아서 여기서 만남을 가져서 내려가는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요 방식 말고 오히려 얘가 그 D 어퍼스타를 통해서 간 다음에 여기서 만남을 가져서 실수값 대응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 얘네가 부호 차이만큼만 다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같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 표현이 이제 사인드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시퀀스가 그 진행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 그 이 페어링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속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클레임을 증명하는 과정과 뭐 렘마 5.6을 증명하는 과정을 포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파이나이트 국커버를 안 가지는 경우에는 그 인피니티 디멘셔널일 수 있는 거군요. 인피니티 디멘셔널 인피니티 디멘셔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다양체라고 했다 보니까 인피니티 디멘셔널 같은 경우는 다양체 이제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예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R3에 뭐 다양체가 이런 식으로 인베딩 돼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죠. 뭐 지너스가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근데 이게 안 끝나는 채로 존재하는 경우면 컴팩트 매니폴드는 물론 아니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똑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 사실 이런 거를 뭐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냥 네. 그 예측으로는 이게 뭐 인피니티 디멘셔널일 것 같은데 확실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피니트 아무도 계산해 디멘셔널이니까 본 적이 없어요. 다양체의 차원이 아니라 코호몰로지의 차원이 인피니트 디멘셔널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네네. 파이나이트 네. 커버가 무한계이면은 호몰로지나 코호몰로지가 디멘셔널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H1 인피니티 디멘션이겠죠. H1의 제너레이터가 유한계는 안 되겠죠. 이러면 맞는 것 같네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무래도 뭐 싱귤러 호몰로지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부프가 있게 되니까요. 네. 아니면 좀 단순화해서 다양체는 아니지만 가령 이제 아래다가 인티저 그 렌티스 다 빼면 자명하게 컴포넌트 개수 무한계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 될 거고 좀 일반화해서 R2에다가 레티스 빼도 되겠네요. 다 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래서 Z를 빼는 더 단순한 만드는 방법이 있었군요. 근데 그 경우는 매니폴드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매니폴드 저는 늘 컴포넌트가 한 개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니폴드 정의가 그 커넥티드 커넥티드를 그러니까 안 주면은 로컬리 유클리디안 하우스 트루프 말장난이에요. 세컨드 카운터빌리티인데 세컨드 카운터빌리티가 허용하는 범위가 카운터블까지라서 다양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컴포넌트 그러니까 개수가 언카운터블이면 다양체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카운터블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그 기하학에서 다룰 때 커넥티드 컨디션을 이제 다양체에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악유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내가 예, 뭘로 그러니까. 볼 거냐 이 문제를. 그니까요. 예. 어떻게 되면 어쨌든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H0가 파이나이트가 안 되겠네. 무슨 얘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사용을 하고 R에서 있었어요. Z 뺀 이게 좀 불에대. R에서 Z를 뺐다고요? 아직 녹화하는 거. 아, 그래요? 다른 또 코멘트 없나요? 그게 사실은 그 맨 처음에서 S2에서 이제 윗뚜껑하고 아랫뚜껑 잡아가지고 메이어 비토리어스를 할 때 사실 걔가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호몰로지가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사실은 그 인터섹션 파트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지금 그 국커버를 잡는 거는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좀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네. 되면은 어딘 가서 이제 그 코호몰로지가 죽을 거니까 그 센스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실 인터섹션이 이 경우는 사실 좀 나이스해 보이지만 항상 그렇게 나이스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근데 국커버의 존재성은 알아도 국커버를 잘 잡는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음, 뭔가 잘 안 잡히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개선할 때 보면 이제 되는 것만 보지만 사실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알면은 사실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시면 잘 안 잡히는 거 국커버가 존재성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개선할 때 이제 잡는 과정에서 당장 떠오르는 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굿커버가 잘 안 잡히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걸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사실 구체적인 존재성은 우리가 다양체의 구체적인 예시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할 텐데 사실 그게 없잖아요. 너무 다양체를 얼마 잘 모른다. 일단 다양체부터를. 그래서 우리가 복소대수 기하를 공부해야 되죠. 예시는 다 거기서 오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그 토릭 버라이어티의 호몰로지 계산서 보고 있는데 국커버로 될까요? 모르겠네요. 굿커버를 하는 이유는 메이어 비트러시보다는 다음 단원에서 스펙트럴 시퀀스에 대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드람 기대하고 체인 있을게요. 컴플렉스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합시다.